무역 에이전트 창업에 있어서 소싱을 할 때 제품을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의 제품에 대한 안목과 판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능력에 달려있죠. 그리고 제품을 팔아준다고 하면 공장은 당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제품을 팔아주겠다고 해서 컨택하다 보면 의외로 빡빡하게 나오는 경우도 봤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엔드바이어가 아니고 중간 에이전트라는 거죠. 공장은 무역 에이전트 연락을 받게 되면 몇 가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면 가격과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에이전트는 내 제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말거나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제품과 회사에 대한 비밀만 노출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은 무역 에이전트를 불필요한 미들맨 또는 사기꾼으로 인식하고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 깔려있죠. 시스템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업무 분장입니다. 공장은 제조만 하고 무역 에이전트는 영업과 마케팅을 해서 윈윈 전략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실은 갈등과 상처가 많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갈등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독점인데 성과가 없는 경우, 두 번째로 양측에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 성과가 없어서 계약 취소에 따른 갈등, 네 번째로 계약서에 없는 역할과 조건의 급 변경, 다섯 번째로 성과가 있지만 공장이 직접 하려는 경우, 결국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래도 공장이 에이전트에 의지하는 이유는 빅 바이어가 직접 와줘서 팔아주면 가장 좋은 게 최선이라고 봤을 때 최선이 아닌 차선 또는 차차차선이라도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 사례 중 하나인 수출 에이전트의 무책임한 독점권 요구를 보면, 에이전트는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실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싶으나 그 시간을 인해서 그 제품은 신제품이 아닌 구제품이 되고 시장에 노출된 만큼 카피에 취약하거나 후발주자에게 시장을 뺏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출 타이밍을 놓친 공장은 망하게 되죠. 물건을 팔아준다고 해서 반기거나 갑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무역 에이전트 입장과 하루에 수차례 무역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을 받는 공장 입장은 처음부터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외로 빡빡하게 나오는 공장으로 인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갑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나갔다가 본전도 못 뽑는 에이전트들도 많습니다. 또한 샘플비를 비롯한 제품과 회사 비밀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실적을 못 내서 씁쓸해하는 공장도 많죠. 그렇다면 우린 궁금합니다.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직접 수정 보완해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은 직접 바이어와 컨택하든지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빅바이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공장과 에이전트가 공생하려면 최우선 과제는 신뢰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